긴급 경고. 눈은 이미 실명 시작. 안과 의사가 밝힌 눈 파국 직전 최후 통첩. 요즘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뿌옇게 보일 때 있지 않으세요? 아침에 눈꺼풀이 들러붙거나 햇빛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질 때도요. 그럴 땐 단순 피로나 노안이 아니라 눈병이나 백내장의 시작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1. 유행성 눈병부터 볼까요? 손이나 수건, 화장품을 통해 바이러스나 세균이 전염되면서 생기는 감염성 질환이에요. 첫째, 유행성 각결막염은 아데노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눈에 모래가 들어간 듯한 이물감과 통증, 눈곱이 생기고 각막까지 침범하면 시력이 일시적으로 흐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폴로 눈병은 여름철에 자주 퍼집니다. 눈이 심하게 충혈되고 결막 아래 출혈이 생겨 멀리서 봐도 눈병이구나 싶을 정도로 눈이 붉어지죠. 2. 세균성 결막염은 끈적한 누런 눈곱이 많고 아침에 눈이 들러붙는 게 특징이에요. 3. 백내장으로 가볼까요? 눈 속에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망막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병이에요. 사물이 안개 낀 듯 뿌옇게 보이거나 밤에는 빛이 번지고 이중으로 보일 때가 있죠. 대부분 나이가 들며 생기지만 당뇨병 외상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해요. 노인성, 외상성, 합병성, 선천성 백내장으로 나뉘죠. 그리고 단순한 시력 저하를 넘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도 있습니다. 고도근시는 망막박리나 황반변성의 위험을 높이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혈관 손상으로 시력을 위협합니다. 최근엔 이런 질환을 AI 기술로 조기 진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눈이 보내는 작은 신호, 그냥 넘기지 마세요. 눈이 조금 침침하다, 충혈이 자주 된다 하지만 병원 가긴 애매할 때 있죠? 그럴 때일수록 정확한 진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안과는 눈을 들여다보는 기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먼저 감염성 눈병 진단부터 볼까요?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결막염은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사용하죠. 이 장비는 눈을 확대해 결막과 각막, 수정체를 고배율로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눈의 충혈 부위, 분비물의 양상, 각막 침범 여부를 세밀히 살펴 바이러스성 인지, 세균성 인지를 구분합니다. 특히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감기처럼 전신으로 퍼질 수도 있어서 전문의의 세밀한 감별 진단이 꼭 필요해요. 다음은 백내장의 진단이에요. 시력이 떨어졌다고 바로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의사는 세극등 검사와 시력 검사로 수정체 혼탁의 위치와 정도를 확인하고 함께 당뇨 고혈압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 같은 전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수술 시기와 삽입할 인공수정체 IOL의 종류를 결정하죠. 결국 백내장은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 속에서 판단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주목받는 건 바로 AI 진단 기술이에요. AI는 수십만 장의 망막 영상 안저 이미지를 학습해서 당뇨 망막병증,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질환을 전문의 수준 약 98% 정확도로 찾아냅니다. 의사가 한눈에 놓칠 수도 있는 미세한 이상도 포착하죠. 이 덕분에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눈 질환을 넘어 AI가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예측하는 연구도 활발해요. 눈을 보는 기술. 이제는 사람의 감뿐 아니라 데이터의 눈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곧 시력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눈병과 백내장은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원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외부 감염, 다른 하나는 내부의 변화, 즉 노화와 대사 이상이죠.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치료보다 더 중요한 예방의 첫걸음이에요. 먼저 감염성 눈병부터 볼까요? 대부분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손을 통해 눈으로 옮겨질 때 생깁니다. 특히 유행성 각결막염은 아데노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수건, 화장품, 문고리 등 일상 물건을 통해서도 전염돼요.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가족이나 학교, 직장에서 번지기 쉽습니다. 여름철에 자주 나타나는 급성 출혈성 결막염 아폴로 눈병은 엔테로 바이러스나 콕사키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눈이 갑자기 빨갛게 충혈되고
통증과 이물감이 심하며 짧은 기간 안에 빠르게 퍼지는 게 특징이에요. 일부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단순 감염이 아니라 류머티스나 염증성 장질환의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 전문의의 감별이 꼭 필요합니다. 세균성 결막염은 포도상구균이나 연쇄상구균이 원인입니다. 손을 자주 비비거나 면역이 떨어졌을 때 눈 속 세균이 증식해 염증을 일으키죠. 누런 눈곱이 끈적하게 생기고 아침에 눈이 잘 안 떠질 정도로 들러붙는 게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반면 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 단백질이 변성돼 혼탁해지는 병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노화예요. 수정체는 새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며 단백질이 굳고 변형되면서 시야가 점점 흐려집니다. 여기에 당뇨병,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눈 외상, 강한 자외선 노출이 더해지면 진행이 훨씬 빨라집니다. 결국 눈병은 손이 문제, 백내장은 시간이 문제입니다. 하나는 위생으로, 다른 하나는 관리로 늦출 수 있죠.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요즘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따갑고 뿌옇게 보일 때 있죠?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 이런 증상은 눈병이나 백내장의 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질환의 치료와 관리법을 차근히 살펴볼게요. 먼저 유행성 감염성 눈병입니다. 대부분 손이나 물건을 통한 접촉 전염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전염 차단이 더 중요합니다. 바이러스성 결막염, 유행성 각결막염 등 이건 특별한 약으로 바로 낫기 어렵습니다. 보통 면역 반응으로 2주 안에 자연 치유되지요. 하지만 그동안 불편한 증상과 2차 감염을 막는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냉찜질 충혈과 통증을 완화시켜요. 인공 눈물, 이물감을 줄여줍니다. 항생제 안약 바이러스 손상 부위로 세균이 들어오지 않게 예방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안대를 절대 하지 마세요. 눈 통풍이 막히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분비물이 쌓여 증상이 악화됩니다. 따뜻하게 가리기보다 시원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원칙이에요. 세균성 결막염. 이 경우는 원인균에 맞는 항생제 안약으로 비교적 빨리 좋아집니다. 다만 눈곱이 줄었다고 약을 임의로 끊으면 재발하거나 내성균이 생길 수 있어요. 전문의가 정한 투약 기간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건 화장품은 가족과 절대 같이 쓰지 말고 손을 자주 씻으며 눈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대부분 일주일 안에 좋아지지만 각막까지 침범했다면 시력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백내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눈이 흐릿하다는 단순한 증상 뒤엔 수정체 단백질이 변성되어 혼탁해진 상태가 있습니다. 한번 혼탁해진 수정체는 약으로 다시 맑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는 수술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약물 치료의 한계. 초기에는 진행을 늦추기 위한 점안제를 쓰기도 하지만 혼탁을 되돌리거나 시력을 회복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즉, 늦추는 건 가능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다. 시야 흐림이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해지면 수술이 유일한 확실한 치료법이 됩니다. 수술 치료 초음파 유화술파 이먼시케이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된 방법이에요. 3mm 이하의 작은 절개를 내고 초음파 기구로 혼탁한 수정체를 잘게 부수어 흡입한 뒤 그 자리에 인공 수정체 IOL을 삽입합니다. 절개 부위가 작아 봉합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당일 퇴원 가능,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인공 수정체 IOL 선택. 렌즈 선택이 수술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삽입 후엔 평생 함께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과 눈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단초점 렌즈 원거리 초점 대비감 높고 빛 번짐 적음. 다초점 렌즈 원 근거리 모두 초점. 안경 없이 가능하지만 밤엔 빛 번짐 가능. 난시 교정용 렌즈 토링 렌즈 난시 있는 사람에게 적합. 만족도 높음. 수술 후 관리 합병증 예방이 핵심. 백내장 수술 후 첫 한 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 관리가 부족하면 심하면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는 안내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일주일 이내 세안, 샴푸, 눈 비비기 절대 금지. 깨끗한 손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안약을 넣습니다. 1개월까지 수면 중엔 보호 안대 착용, 음주 사우나, 무거운 물건 들기, 머리 숙이기 모두 금지. 가벼운 산책 정도만 허용됩니다. 후발성 백내장 수개월에서 수년 후 시야 흐림이 재발할 수 있는데 외래에서 YAG 레이저 시술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눈병이든 백내장이든 원칙은 같습니다. 빠른 판단, 꾸준한 관리, 깨끗한 생활. 약보다 더 강한 치료는 습관이에요. 눈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작은 관리가 내일의 시력을 지켜줍니다. 눈은 몸의 거울이자 마음의 창이죠. 하지만 눈은 생각보다 쉽게 병에 걸리고 또 조용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예방이야 말로 가장 확실한 치료예요. 먼저 감염성 눈병 결막염을 막는 방법부터 볼까요? 이 질환은 오직 접촉으로만 전염됩니다. 공기로 옮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통한 감염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예방법은 손 씻기입니다. 비누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자주 씻는, 그리고 무심코 눈을 비비지 않기.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전염을 끊어냅니다. 수건, 베개, 화장품 등은 가족 간에도 따로 사용해야 하고, 눈병에 걸렸다면 최소 2주는 학교, 직장, 대중교통을 피해야 합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그게 타인을 지키는 예의이자 책임이에요. 다음은 백내장과 만성 퇴행성 질환 예방입니다. 이 질환들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따라 진행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햇빛이 강한 날엔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나 책 넓은 모자를 꼭 착용하세요. 자외선은 수정체 단백질을 산화시켜 백내장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주범이니까요. 또한 당뇨병, 고혈압은 망막과 혈관을 손상시켜 시력 저하나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과 혈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 그게 곧 눈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약입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간 쓰는 분이라면 반드시 정기 안과 검진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고도 근시인 -6디옵터 이상이라면 망막 박리나 황반 변성 위험이 높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매년 한 번 망막 전문의에게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작은 열공을 조기에 발견하면 레이저로 간단히 막아 실명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눈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매일 손을 씻고 햇빛을 피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것, 이 세 가지가 평생의 시력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당신의 눈 조금만 더 아껴주세요. 그 작은 습관이 내일의 시야를 밝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을 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